우리 뭐 사실 흑백이든 컬러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컬러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필기 적는 거 귀찮다 그러면 흑백 쓰셔도 돼요. 아시겠지? 일단 우리는 원래 컬러로 주니까 두 개 다 준 건데 이 업체에서 잘못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나는 그래도 컬러가 좋다 하면 옮겨 적으시고 아니면 그냥 흑백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5개 지문 나갈 건데 뭐 주말에 햄쌤이랑 수업 잘 했죠? 우리 그 다음번에 이 5개 나갈 겁니다. 효원고3 우리 25강 1번부터 지날 건데 오늘 지문들이 약간 보니까 25강이 뭐 교육, 학교 이런 내용이고 26번이 뭐 언어, 문학, 예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제가 굉장히 간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는 금방 할 거고 오늘 뭐 최대한 일찍 마치고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알겠지? 자, 우리 25강의 1번부터 가죠. 이거 25강의 1번 같은 경우 지금 제목이 창의성, 유용성과 독창성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X 치세요. 이거 제목이 거의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딱 한 줄 정도로 우리 요약을 할 건데 우리가 부모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있죠. 그런 뭔가 잠깐 파란색으로 쓰면 안 보이겠지? 부모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부모의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한 줄로 그냥 귀결시키겠습니다. 결론은요. 이 끝이에요.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뭐 계속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부터 보시면은 conveying, 자 전달하는 거죠. value는 어떤 가치 내지는 가치관이라는 뜻인데 to your children 여러분들 아이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is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conveying에다가 동명사 주어라고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is가 단수형 동사로 그래서 나오죠. 주어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is complicated에서 is가 단수 동사로 나온다. 하나 필기해 두시고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어떤 사실이냐면은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전체를 괄호치면 됩니다. that부터 from you까지 전체를 다 괄호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what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까지가 주어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괄호칠게요. you think라는 거 하나 괄호 쳐놓고 여기다가 삽입절이라고 하나 적어놓죠. 삽입절. 이 삽입은 문장 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냥 너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hat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 너가 생각하기에 그들, 아이들이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is not always 항상 같진 않다. 뭐와 같진 않다? what they are learning from you 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부모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항상 뭐 같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제 같은 걸 찾고 싶으면은 이 1번 문장에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 쭉 가는 겁니다. 2번 disconnect. disconnect이라는 거는 단절이란 뜻이죠. 단절. 그래서 이러한 단절은 can occur, 발생할 수 있는데 because 왜 발생할 수 있냐면은 your actions may not always be clear to your children.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항상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여러분들의 아이한테. 그러니까 약간 여지를 다르게 준다는 거지. 그래서 3번부터 이제 좀 명확한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Your children may see you working. 자,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하나 우리 볼 건데 see라는 지각동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you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즉 부모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모가 목적어가 돼요. 그리고 지각동사는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지만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걸 뭔가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거를 본다라고 얘기할 때 얘뿐만 아니라 ing 즉 현재 분사형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working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work로도 바꿀 수 있다. 동사 원형으로 바꿔도 말이 된다. 어법상 맞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래서 your children, 너희 아이들이 may see you working hard in your career. 여러분들의 직업 어떤 경력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그 뒤에 and being 있죠. 이 being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이거 and는 항상 병렬 구조를 만들잖아요. 앞뒤로 동일한 형태의 것이 나와야 되죠. 이때 being은 당연히 뭐와 같은 거야? 이 working과 같은 의미입니다. 얘도 하나의 목적격 보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 우리는 이거를 being이라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혹은 ing가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은 이 and 전으로 만약에 여기가 본문처럼 그대로 ing라면 여기 그대로 ing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work로 변형되었다. 그러면은 얘도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겠죠. 왜? 병렬 구조라는 것은 같은 형태를 두 개 가지는 거니까. 맞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변형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and가 있으면 앞에 어떤 것과 동일한 형태로 맞춰줘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법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요. And being well rewarded. 너가 또 보상을 잘 받는 거를 또 본대요. 어떻게? financially. 뭔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돈을 잘 버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For your efforts. 너의 노력에 대해서 돈을 잘 번다.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장 넘어가면요. You may believe. 너는 믿을 수 있어. 뭘 믿을 수 있냐면요. The message. 자, they are getting. 세 단어 괄호칩시다. They are getting. 이거 그냥 문장 구조적으로 하나 보는 거고. 그들이 받는 그런 메시지는 is that you work hard. 너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뭐 때문에? Because of your passion for your work. 너의 뭔가 어떤 일에 대한 너의 열정 때문에 너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 라고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열정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애들이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5번 but 여기다 역삼각형 하나 쳐놓읍시다. 하지만 they may actually be getting the message. 얘들은 실제로 이런 메시지 받을 수 있어요.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전체로 가로쳐 볼까요? 혹시 펜이 필기 할 수 있지? 자, 어떤 메시지, 아이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메시지 뭐냐면은 You work hard, 너가 열심히 일해 Because money is important to you. 너한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내 의도는 뭐였어? 뭔가 내 열정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 같다가도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나?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뭔가 두 개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6번 clearly 분명히 Two very different values would arise.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런 가치관들이 발생합니다. 자, depending on이라는 건 뭐뭐에 따라 라는 뜻이나 굳이 안 적어도 되죠. 뭐뭐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냐면은 how they interpret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가치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런 가치관으로 나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This is why. 여러분들 This is why는요, 이거 하나 적어놓을까? 이건 그냥 편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얘는 사실상 so예요. so. 이것이 뭐뭐한 이유다 하니까 그 뒤에 결과가 나와야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까지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This is why 같은 거는 뒤에 결론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this is why. 그래서 you should.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인데 그 뒤에 not only 보이죠? not only. 그럼 나는 not only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 but also가 있겠죠. 바로 밑에 있죠. but also. 두 개 밑줄 쳐놓을까요? not only but also. 너는 A뿐만 아니라 B까지 해야 돼. 첫 번째 not only make sure. 너는 확실하게 해야 돼. 뭘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은 you're living a life that expresses your values. 너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한 but also. 또한 뭘 해야 되냐면은 periodically라는 건 주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밑에 복화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너가 주기적으로 ask yourself. 너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뭘 물어보냐? Whether your actions clearly expresses the value. 너의 그런 행위들이 분명하게 가치관을 드러내는지, or 혹은 whether your children could misinterpret them. 너의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를 너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의도와 부모로서의 의도와 아이가 받아들이는 걸 최대한 일치시키라는 내용이겠죠. 이게 필자가 얘기한 주장 같은 게 되겠지. 그래서 8번 also 또한 ask your children. 너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은 what value messages they are getting
from you. 너로부터 걔네들이 어떤 가치관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지. 얘들아, 내가 이거 혹시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너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 이런 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라라고 추가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9번 마지막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can ask them, 너는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Why do you think that your mommy works so hard? 너는 왜 아빠나 혹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때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구조적으로 why do you think 다음에 뭐 슬래시 하나만 쳐놓을까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의문문 도치가 발생하잖아.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서술형에서 막 의문문을 써야 돼.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고3까지 왔는데 그런 거 써야 될 수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의문문 도치는 why do you think로 이미 해결이 됐고, 그 안에는 그냥 주어 동사의 어순 그대로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거. 이거는 이 의문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만약에 어떤 의문문을 적든지 간에 도치는 무조건 한 번 발생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지? 사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간결하게 잡히고요. 만약에 빈칸 같은 게 뚫려 있다, 막 꼬아서 낼 만한 빈칸 없는 것 같아요. 순서 같은 거 지금 우리 보시면은 5번 문장에 but 우리 표시해놨죠. 이거 기준으로 약간 문맥을 좀 구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되게 간결하잖아요. 그렇죠? 예시만 쫙쫙 그냥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바로 넘어갑시다. 25강의 2번. 뭐 한 남도 여기 적을까? 오늘 약간 지문들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서 금방 또 내용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잘 들어. 이 지문의 내용 혹시 학교진도 여기까지 도달했나?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문이겠네요. 여기서 어떤 전제를 하나 깔아줘요. 뭐냐면은 문제를 우리가 재구성하게 되면, 약간 여기서 재구성한다는 말은 다른 시각으로 좀 본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지문에 따르면 문제를 재구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통찰이라는 걸 얻게 된대. 약간 내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뭐 너희는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옛날에 피아노 같은 거를 쳤었어요. 혹시 웃는 이유 혹시 인스타 아니야? 아니 피아노, 이게 약간 내가 약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우리 필에대해서 워크숍 갔다 왔는데 그 뒤로 인스타에 내가 피아노 쳤던 거 올려, 혹시 본 적 없죠? 우리 고3은 그런 거 안 보지? 봤어? 안 봤어? 아니 그 워크숍을 우리가 펜션 잡아서 놀러 갔단 말이야. 이렇게 뭐 현주쌤이랑 우리 다 같이 대표님이랑 다 갔는데 거기 펜션에 하필 피아노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옛날에 이것도 진짜 뭐 믿거나 말거나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딱 너희 고3 때 내가 꿈이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그래서 막 어떤 기억까지 있냐면은, 내가 이제 대학을 수시로 가가지고, 뭐 지금도 면접 전형이 있나요? 면접 전형이 있죠. 면접 보러 갔는데 내가 2학년 때 막 동아리가 기타 동아리야. 영문과에 지원했는데, 그래서 왜 기타 동아리를 하셨어요? 이런 질문까지 받았을 정도로 내가 그때 음악에 미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이제 그 피아노를 뭐 펜션에 가서 쳤는데 그게 뭐 다들 듣기 좋으셨나 봐. 그래서 이제 피레드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아무도 본 사람 없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알겠지? 그냥 아무튼 나 이게 왜 했냐면은,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좀 쳤어. 다들 많이 보내잖아요, 피아노 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정말 안 되는 구간이 있었어. 근데 그럴 때 약간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럴 때 너무 거기에 매진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와라가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좀 뭔가 내가 막힌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겠지. 뭐 수학 문제든 피아노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봐. 그래야 너가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지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자랑한 거 아니고. 아시겠죠? 뭐 저는 이제는 음악 안 한지 오래돼서. 아무튼 자, 이런 문제를 재구성하고 통찰을 얻는 이 과정이,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를 일단 고심하시다가, 나는 피아노를 싫었지만 너희는 뭐 수학 30번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를 고심하다가
제쳐두었을 때 이런 통찰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쳐둔다는 말은 그냥 그 문제를 포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쉰다라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지문이니까 이렇게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1번 문장 보면요. Having a rich store of knowledge in an are까지가 주어인데 당연히 이것도 아까 문장이랑 동일하게 having이란 동명사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저 뒤에 is 보입니까? is, area 다음에 is 여기에 단수로 취급된다는 거. 물론 이제 조금 고3쯤 되면은 그 학교 시험에서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안 내겠죠. 왜? 보통 헷갈리는 거는 is 앞에 복수명사 같은 게 있어야 나오죠. 이 is가 are로 바뀌는지, 그치? 하지만 이거는 is 앞에도 on area라는 단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학교쌤 입장에서 굉장히 맛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동명사 주어 뒤에 단수동사 나온다는 거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풍부한 어떤 지식을 한 분야에서 having 가지는 것은요 is the basis for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데요. But something more is needed. 하지만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something more이 약간 이것과 좀 연관이 될 거예요. 알겠죠? 2번 For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That something more. 이때 잘 들어. That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that이 아니라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That wall 이런 식으로. 저 벽 이런 거. 그래서 그라는 지시어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That something more. 약간 좀 더 있는 무언가가 뭐냐면은 is the ability 어떤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자 to부터 see things in a new way까지를 괄호쳐 두죠. way까지. 그 대시 있는 부분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볼 능력을 얘기한대요. 잠깐 떨어졌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Restructuring the problem.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which leads 무엇으로 이어지냐? To a sudden insight. 갑작스러운 어떤 통찰력으로 이어진대요. 여기 적은 거죠. 문제를 재구성하게 되면은 뭔가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이게 왜 나온다고? 여기가 이제 something more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정리한 거에서. 그래서 3번 Often this happens. 자, 이것은 종종 발생한대요. When 언제 발생하냐면은 A person has struggled with a problem. 뭔가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struggle with 굉장히 고심할 때 뭐 고심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or project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고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and then 그러고 나서 then을 썼다는 말은 그 뒤에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명시적으로 set as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t aside가 제쳐두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문에서 꽤나 중요한 어휘입니다. set aside. 근데 약간 나 개인적으로 이런 어휘로도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봐봐.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 안 하고 뭔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해결해야지 라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약간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겠죠. 맥락상. 그래서 같은 두 단어짜리 단어로 풋오프 들어본 적 있나요? 미루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약간 뭐 딜레이 이런 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하지만 약간 좀 더 어려운 단어가 이제 포스트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얘가 미루다 내지는 연기하다는 뜻. 아시겠죠? 이런 단어로도 충분히 바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어떤 문제나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sets it aside for a while. 잠깐 동안 그 문제를 뭐 혹은 그 프로젝트를 제쳐둘 때 이러한 통찰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사실상 거의 지문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냥 부연 설명을 쭉쭉 하는 겁니다. 4번 넘어가면요. Some psychologists believe. 자, 몇몇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믿냐면은 that time away. 여러분들 time away라는 거는요. 여기서 뭔가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ime 여기 적어줄까? 이런 거 나 개인적으로 여기다 하이픈 같은 거 하나 해서 그냥 아예 한 단어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영어를 전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time away는 그냥 떨어져 있는 시간이란 뜻인데 그게 allow for. 여러분들 allow가 원래 허용하다라고 알고 있죠. 뒤에 for이 붙어도 그냥 아예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허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허용해 주냐면은 자, incubation 부화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부화라는 건 뭔가 보통은 알을 깨고 이렇게 약간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뒤에 컴마 이후에 부연 설명합니다. A kind of 일종의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 여기서는 working through를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해결하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해결하다. work through 해결하다. 그 문제를 어떻게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종. 이 바로 incubation 부화래요. 그럼 딱 느낌이 오지. 뭐 수학 30번을 봐서 혹은 피아노에서 아주 고난도 구간이 나왔어.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떨어졌다가 고민하다가 제쳐두고 나서 뭔가 문제를 다시 딱 보는 순간 이제 부화가 딱 된다라고 인큐베이션 이해하면 되겠죠. 맥락상. 자, 5번. Actually, 사실은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그건 그것보다 방금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라고 해서 자, 5번 문장 옆에다가 삽입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이제 뭔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할 거예요. 방금 우리 4번 문장에서 부화, 인큐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바로 뒤에 6번 문장 보시면은 incubation is more helpful when 이런 식으로 씁니다. 부화라는 것이 이때 더 이로워요, 더 유용해요 라고 해서 그 부화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5번 문장 위치는 여기로 무조건 고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화가 언제 더 유용하냐면요. When a longer preparation period. 조금 더 긴 preparation 뭔가 준비잖아. period은 기간이고요. 좀 더 긴 준비 기간이 자, precede라고 하는 거는 선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행하다라는 말은 뭐뭐보다 뒤에 목적어보다예요. 뭐뭐보다 앞서다. 그러니까 그 뒤에 목적어보다 precede 앞에 있는 주어가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은 precedes the individual setting the problem aside. 여기서 마찬가지 set aside 보입니까? 한 개인이 그 문제를 제쳐두는 거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좀 더 긴 뭔가 준비 내지는 내가 볼 때 preparation 여기서 약간 consideration이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희가 수학 30번으로 대입을 해볼게. 수학 30번 풀다가 아, 나 이거 안 되겠는데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고민해. 일주일 고민하다가 그렇게 제쳐두면은 훨씬 더 인큐베이션이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고민 없이 제쳐두는 것보다는 고민을 좀 더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 인큐베이션이라는 건 조금 더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번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 잠깐 동안 그 문제를 두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set aside 하는 거죠. 그렇죠? 잠깐 제쳐두는 것은요. Probably interrupts. 아마도 방해할 거예요. 뭘 방해할 거냐면은 strict ways of thinking. 어떤 사고의 strict는 엄격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고정된 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참고로 strict라는 단어 이거 많이 적었네. 여기 좀 적을게 얘들아. 여기서 약간 어떻게도 바뀔 수 있냐면은 틀에 박힌 거 있잖아. fixed 이런 식으로. 얘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은 이 strict 바로 앞에 있는 interrupt 있죠. interrupt에다가 하나 밑줄 그어놓고 여기 어휘라고 적어놓읍시다. 어휘. 이런 엄격한 사고방식을 촉진시키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적어버리면 안 되잖아. 어휘를. 근데 잘 들어봐. 지금 맥락이 7번 문장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이야. 이거 문제를 set aside 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치?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뭔가 엄격한 사고방식은 약간 틀에 박힌 사고방식은 방해하는데 만약에 interrupt 뒤에다가 strict가 아니라 약간 유동적인 막 flexible ways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interrupt를 반의어로 바꿔줘야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아무튼 그런 엄격한 사고방식을 어쩌면 방해할 거고요. So, 그래서는 뭐 할 수 있냐면 you can restructure your view of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너의 어떤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ink more different. 좀 더 다르게 사고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flexible하게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맞죠? 좀 더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8번 creativity. 이 창의성이라는 건요. requires 뭘 요구하냐면은 extensive는 광범위한 이란 뜻이거든요. 광범위한, 좀 폭넓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지식, 그리고 flexibility, 어떤 유동성, 그리고 and the continual reorganizing of ideas. 그 어떤 한 생각,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reorganizing도 마찬가지로 그냥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재조직화 뭐 그런 뜻이니까 지속적인 재구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거야? set aside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이죠. 뭐뿐만 아니라 motivation and persistence.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내지는 persistence, 어떤 끈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약간 유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거를 고심하다가 set aside 하는 게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게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참고로 이 지문에 1번이랑 8번 문장에 creativity가 다 섞여 있어요. 약간 이게 키워드적인 면으로 수미상관식 구조거든요. 이 글에 우리 한국어 제목 있잖아. 그 2번 번호 옆에 창의성의 요소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이 지문의 키워드에 창의성이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주제, 제목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은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들어가는 게 좋아요. 글 약간 중반부에는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걸 뭔가 위에서 우리가 set aside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의성까지도 키워드에 포함되어야 한다. 뭐 2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어려운 거 없죠? 3번 바로 갈까요? 3번만 하고 쉴게요. 3번 하고 쉴게. 알겠지? 3번. 효원고3은 약간 좀 이런 게 중요하잖아. 이런 약간 동의어나 이런 것들, 그치? 어렵잖아요, 효원고가, 영어가. 너희는 뭐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특히나 서술형 같은 거 그냥 헬이잖아, 헬. 그런 거 이제 쓸 때 이런 최대한 폭넓은 단어를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요양문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정확하게 나오는데 약간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요양문에서. 그래서 뭐 오늘도 클리닉 보고 하겠지만 뭐 그때 보니까 클리닉이 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단어 같은 거, 특히 동의어 같은 거 항상 좀 이렇게 잘 숙지해 두시고, 단순히 이게 내신용 그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최저 맞추려고 수능까지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의고사 항상 모르는 단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너희도 어제 쳤나? 모의고사를? 고3 이제 첫 평가원 모의고사 친 거네요. 그치? 뭐 어때? 약간 좀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쳤을 때 달랐거든? 어땠어? 모의고사? 너무 쉽게 나왔어? 나 아직 안 풀어봤거든요. 아직 든 것도 확인 안 해봤어. 내가 한번 풀어보고 든 거 보려고. 좀 쉽게 나왔어? 6월이? 나 개인적으로 진짜 너희도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야, 6월이 쉬웠대. 그러면 9월은 어렵겠지. 막 너희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이게 그 정도로 막 엄청 체감상 많이 쉬웠어? 진짜? 여기서 방금 끄덕인 친구들 있지만 약간 안 끄덕인 친구들은 내가 뭐 굳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혹시나 뭐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얘들아, 야, 우리 영어 너무 쉽지 않았냐? 그럼 우리 수능 개망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도 뭐 지금까지 이제 항상 수특도 풀어보고 평가원 문제들도 항상 풀어봤거든. 근데 그때그때 그냥 달라요. 6월이 쉽다고 해서 9월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뭐 9월이 어렵다고 해서 수능이 막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작년에 좀 밸런스가 확 이렇게 맞았던 느낌이 있어. 작년에 6월이 엄청나게 어려웠고 진짜 내가 풀어도 와 잠깐만 나 이거 현역 때였으면 나 이거 절대 1등을 만났을 것 같다. 딱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어. 작년에 진짜 그랬고, 이제 9월이 약간 좀 약간 쉬운데 할만한데 하다가 이제 수능이 살짝 이제 좀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좀 특이 케이스로 밸런스를 약간 잘 맞춘 거고, 그거는 이제 사실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수능이 어렵게 나올까 쉽게 나올까 이런 거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좀 항상 나 1등급은 최대한 뭐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한 2, 3등급 이렇게 막 안전빵으로 들어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함부로 뭐 예측할 필요 없다. 내 말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알겠지? 어제 뭐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나서 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었겠지. 그 풀고 나서 평가원이 이제 그 표본을 받을 거 아니야.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선생님이 낸다는 가정하에 그런 출제자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약간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뭐 좀 쉬워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밸런스 조절을 해요. 다만
비슷한 결로 최대한 내려고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이런 거에서 최대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공평하게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는요,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딱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내지는 약간 좀 헷갈렸는데 얘가 정답이었네? 난 왜 이걸 골랐지? 이런 것들 있잖아. 약간 논리 싸움을 하는 거잖아, 평가원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꼼꼼히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진짜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나도 옛날에 고3 때 나는 수시파였으니까 지금 최저만 맞추면 돼가지고 사실 나는 영어가 한 2, 3등급 나와도 충분했어요. 근데 6월 달이었나 2등급 후반인가 3등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거 잘 기억이 안 나. 뭐 수능은 당연히 1등급 나왔는데 또 그때 상대평가였잖아요. 좀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1등급 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했던 걸 굉장히 좀 빡세게 복습했어. 9월 준비하려고. 그리고 9월 달 것도 진짜 빡세게 복습하니까 9월 때도 사실 나 1등 간당간당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 때 좀 1등급 나오고 했는데 평가원이 내는 스타일이 약간 복습하는 거를 진짜 나중에 수시 끝나면 최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지? 평가원이 이번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어떤 소재들을 썼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꼭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수능 영어까지 가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25강의 3번 뭐야 이거 뭐야? 고3 약간 마음이 막 반반일 거야. 이제 6월 평가원까지 왔으니까 사실상 거의 반년도 안 남았죠. 그치?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우리 준비하고 뭐 2학기 때 성적까지 뭐 챙길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이제 끝난다 반. 진짜 빨리 끝내고 싶다 반. 약간 이렇게 좀 조급함도 있고 약간 끝난 이후에 설렘도 있을 건데 그냥 최대한 즐기면서 하세요. 고3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때가 약간 제일 낭만이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번 이 지문, 교육환경에서 이 지문도 약간 간단하게 내용 정리할게요. 학생들이 내용 다 쉬워 이번에. 자, 이거 학생들 입장에서 볼 거예요. 이 지문은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믿음이 있어. 가정의 믿음이랑 학교의 믿음이 약간 충돌할 때, 가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학교에서는 다들 이렇게 안 하네?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말 그대로 오해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끝이야. 뭐 없어요 이거. 1번 문장 바로 볼게요. Difficulties may arise for students. 학생들한테 뭔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hen, 언제? The beliefs of the home and school differ. 가정에서의 믿음과 학교에서의 믿음이 differ. 다를 때. 그냥 뭐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2번 넘어갈게요. 2번. When an individual's behavior. 한 개인의 행동이 is interpret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자,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될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that부터 그 줄 끝까지 있잖아. in question까지. that부터 question까지 전체 괄호 치시고요. 참고로 맨 끝에 있는 in question이라는 말은 문제의 혹은 지금 얘기 중인,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문화적인 관점이라는 건요, that is different. 다르대요. 뭐랑 다르냐면 from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그 문제의 개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개인 있죠? 학생. 그 학생의 그것과 다른 어떤 문화적인 관점이래요. 그럼 여기서 that이 당연히 접속사가 아닌 거 알겠지? 그 of 앞에 있는 거. 이 that은 지시어잖아요. 이 that이 가리키는 거는 바로 그 우리 괄호 연 부분 앞에 있던 perspective를 가리킵니다. perspective.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의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이 다르다라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했던 그냥 이 상황이죠. 그치? 그런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될 때 행동이, 이때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 can result.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오해나 어떤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요. Malcolm and his colleagues, 말콤과 그의 동료들은 describe, 어떤 거를 묘사 내지는 뭐 설명했는데요. A number of ways,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in which, in부터 문장 끝까지, classrooms까지를 전체 걸어주시면 돼요.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묘사했냐면은, in which 그 방식 속에서 this, 이것이 can happen,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누구한테? For aboriginal. aboriginal이라는 건 이거 복화의 맨 첫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호주 원주민하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약간 그 토박 아주 옛날부터 전해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디서요? In mainstream Australian classroom. 뭔가 주류의 어떤 메인이 되는 호주의 교실에서 호주 원주민 학생들한테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깔려 있죠. 여기다가 뭐 혼혈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약간 다른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들어온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때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첫 단어 this 있죠. this. this can 할 때 this.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위의 문장 2번의 맨 끝에 줄에 있는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 can result 이 부분입니다. 그쵸?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이나 오해가 언제 누구한테 발생할 수 있어? 이제 호주 원주민 학생들을 예로 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시 이어갑니다. 4번. In Western Anglo culture. 이런 문화가 있나 봐. 이런 문화에서 looking people in the eye. 이렇게 looking in the eye라는 건 눈을 마주치는 거거든요. 눈 마주치는 것이, 사람을 눈 마주치는 것이요. 언제? When you speak to them. 너희가 그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은 is a mark of respect. 뭔가 존경의 표시래요. Western Anglo에서는. And shows. 그리고 보여주죠. You are attending to them. 그들한테, 자, attend는 원래 참석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attention의 동사형이죠. 뉴진스. 난 뉴진스 좋아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뉴진스가. 많이 아쉬워요. 얘네들 뭐, 그 뒤로 뭐, 어떻게 됐어? 미안. 갑자기 딴 얘기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뉴진스 화이팅. 자. 아무튼, 이 웨스턴 앵글로 문화에서는 뭔가 존경의 표시래요. 눈이 마주치는 게. 자, 근데 5번. however, 역삼각형 쳐야겠죠, 당연히. 이제 다른 문화와 대비하는 겁니다. In many other cultures, 다른 여러 문화에서는요, including some Aboriginal and Asian groups. 방금 말했던 호주 원주민 내지는 우리 같은 아시아 그룹의 그런 많은 문화들에서는요, this would be a mark of disrespect. 아예 반대 느낌 오죠? disrespect이라는 건 무례 내지는 무례함 이런 뜻입니다. 무례함의 표시가 된대요. 뭐 한국도 그런가? 우리가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는 뭐 강사 입장에서 너희가 눈 마주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약간 어른과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계속 눈 마주치고 있는 거 약간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particularly 특히 언제 if shown 보여지면 뭐에 의해서 by a younger person 더 어린 사람에게서 보여지면 즉 그냥 어린 사람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계속 눈을 마주친다는 거야. 누구한테? To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여러분들 끝에 있는 authority는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권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한테 그런 어떤 눈 마주침이 계속 보여지면은 그건 아주 무례함의 표시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당연히 현주쌤이 윗사람이죠. 그치? 내가 현주쌤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약간 잘리겠죠. 그치?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 눈 마주치는 행위 자체가 문화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6번 without 이거 한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요. 학교쌤도 아마 설명했을 건데 안 한 반도 있을 겁니다. without이라는 게 지금 가정법의 일부로 쓰인 거거든요.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게 가정법인지 어떻게 아냐. 우리 보통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라고 그냥 바로 뭐 생각 안 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얘가 특히 가정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without this understanding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teachers might assume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거잖아. 이때 might 있죠. might would, could, might가 이 가정법의 주절에 쓰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would나 could, might 같은 게 주절에 있으면은 이제 이 without이 가정법일 확률이 99.9%입니다. 이때 without 가정법은요, 약간 다르게 바꿔 쓸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without이랑 완전 같은 게 but for 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동일한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했는데 학교쌤이 동일하게 설명했다. 그럼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좀 더 설명할 거거든. 근데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without, but for 말고 약간 그 접속사, 근본적으로 쓰는 접속사가 있죠, 하나. if라는 걸 쓰잖아요, 보통. 그치? if 같은 걸로 이제 약간 바꿔 쓰면은 if it were not for 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한 뭉태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뜻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 가지 바리에이션이 더 있습니다. 가정법 혹시 도치라고 들어봤어요? 가정법 도치라는 게 if가 생략되면서 가정법이 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if절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if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한번 잠깐 봐봐. if를 빼면 이렇게 it were not for가 남겠죠. 도치라는 게 발생하려면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줘야 되잖아. 이 were가 it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어요? were it not fo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총 without 가정법의 4가지 바리에이션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if절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 막 had been 이런 걸 썼다. 그럼 이제 그거는 무슨 맥락이냐면은 자, if절에 과거형 동사를 지금 쓴 거잖아, were는. 가정법 과거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그 명칭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if절, 가정법에서 과거형을 썼다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럴 거야 라고. 근데 여기 만약에 had not been for 막 이런 식으로 had pp를 썼다. 그럼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런 이해가 없다면 학교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를 굳이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if절에 그냥 과거형 were를 쓴 걸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방금 했던 동일한 설명을 학교쌤이 뭐 필기를 해줬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시험에서 좀 긴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이제 우리 그 뒤 지문, 내가 아직 지문을 모두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막 여기에 과거 완료 들어오는 거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즉 이러한 이해가 뭘 얘기하는 거야? 문화마다 서로 좀 행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없으면 선생님들은 might assume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that students from cultures, 자, 그 뒤에 cultures 뒤에 that do not favor eye contact 전체 걸어치면 되죠. that부터 eye contact까지 전체 걸어치시면 되고, eye contact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문화로부터 온 학생들이 are not listening, 듣지를 않는다거나 내지는 are not interested, 약간 흥미가 없다라고 선생님들이 한마디로 오해를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뭐 이건 그래서 그 뒤에 similarly는요,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teachers, 선생님들인데요. 자, who부터 잘 들어. who insists on eye contact with explaining that it denotes respect in their culture까지 전체를 가르치시면 돼요. who부터 밑에 줄에 culture까지. 자, insist는 그 뒤에 뭐 보통은 그냥 약간 그냥 쓰기도 하는데 이 뒤에 on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명사 하나만 놓고 싶을 때 얘네 한 단어로 외워주면 돼요. 무엇을? 고집하다.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 Who insists on eye contact without explaining. 뭔가 설명 없이 eye contact을 고집하는 선생님들. 근데 어떤 걸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That it denotes respect in their culture. 그들 문화에서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뭐가요? eye contact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eye contact 하는 게 좀 이게 존중의 표시야라고 설명도 없이 그냥 eye contact을 고집하는 선생님들은요, risk,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risk에 하나 밑줄 쳐놓고요. 밑줄 다 쳐놔. 그 다음에 some students and parents. 자, assuming이라는 거에 ing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봅시다. risk 목적어 ing라고 하면은 누가 뭐 할 위험을 감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isk 그 뒤에 목적어 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뭐뭐 할 위험을
이렇게. 잘 안 보이니? 잘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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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 그냥 설명 없이 바로 해버리는 선생님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That those teachers do not want to be respected. 이 선생님은 존중받지 않길 원하는구나. 약간 혹시나 여기서 헷갈린 분들 내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이 선생님은, 마지막 문장 선생님은 자기네 문화에서는 아이 컨택이 존중의 의미였죠. 근데 왜 이 선생님, 학생들과 부모들이 왜 이 선생님은 존중받지 않길 원하네 라고 했을까? 왜냐면은 얘네들, 학생들이나 부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게 존중의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쓰인 겁니다. 사실상 지금 6번, 7번의 예시는요, 아이 컨택이 존중의 의미인 문화에 있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문화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결국 결론이? 그 어떤 집의 문화와 학교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다를 때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죠. 이걸 왜 이렇게 그냥 줄줄 썼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누구나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24번이고 여기 35분까지 10분 쉬도록 합시다. 너무 쉬워 이거. 그래? 아니요. 아쉽구나. 비밀로 해줄게. 우리 뒤에 두 지문 얼른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최대한 얼른 끝내줄게. 자, 26가 언어, 문학, 예술.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술도 나의 전문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6강은요. 이게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보고. 여기서 신비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나 대학교 전공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긴 하더라고요. 신비평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주 빠삭하게 알죠. 내가 이거 전공 A+ 받았거든. 자, 신비평 26강이 2번이죠. 신비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그 당시에 등장했던 어떤 문학 비평의 사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딱 보고 나서 얘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지에 따라서 나뉘는 걸 이제 문학 비평의 사조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갈래인데 신비평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문학 작품을 볼 때 그 문학 작품에 담긴 의미 있잖아요. 이 의미를 작가가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학 작품 밖에 있는 그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자가 어떤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이 줄은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자기가 직접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너희가 텍스트를 읽는데 약간 Mr. Gon is hands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텍스트에 내 이야기는 아니고 Mr. Gon is handsome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작가가 정말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썼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텍스트 상으로는 미스터 곤이 잘생겼다고 표기하는구나 라고 딱 그 작품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신비평이라는 사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Text must be interpreted. 텍스트는 해석되어야 하거든요. That is 즉 이란 뜻이죠. That is 즉 analyze 분석돼야 되는데요. For both. 자, 둘 다의 관점에서 분석돼야 된대요. 자, explicit이라는 건 명시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명시적인. 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and implicit 반대로 함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meanings, 의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어떤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 둘 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 텍스트를 읽을 때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2번 문장 보시면요. Since it is possible to know
다음에 with any certainty 세 단어를 걸어칩시다. with any certainty를 걸어쳐요. 이거 약간 어떠한 확실함을 가지고 오니까 그냥 확실하게 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약간 certainly랑 거의 비슷해요. 얘는. 그리고 이 since 맨 처음부터 읽었던 since 뒤에 it은 가주어죠. 그리고 그 뒤에 to know가 진주어 부분에 시작이 되겠죠. 불가능해요. to know 아는 게 with any certainty 확실하게 아는 게 불가능해요. 뭘 확실히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What an author intends 어떤 것을 저자가 필자가 의도했는지 우리 확실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one alternative 한 가지 대안책은 뭐냐면은 is to 자 discount 일단 discount라는 건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다. 뭘 무시하냐? The intentions of the author 그 저자의 의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And 그리고 concentrate on 이건 focus on이랑 같은 단어죠.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집중하냐? Whatever meaning the text generates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 텍스트가 생성하는 그런 어떤 의미든지 그것을 모두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작가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들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신비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방금 읽었던 우리 두 번째 줄에 디스카운트 있죠? 디스카운트부터 문장 끝까지 전부 일단 밑줄 쳐놓을까요? 디스카운트부터 the text generates까지 문장 끝까지를 전부 밑줄 쳐놓고 왜인지 3번 문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요. 제 3번 As D.H. Lawrence famously declared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뭔가 신비평을 지지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declare라는 거 그냥 말하다라고 하셔도 돼요. 말하다. 원래는 선언하다, 뭐 공표하다 그런 뜻인데 그냥 얘가 뭔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Never trust a teller.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 절대. 누굴 믿어라? trust a tale. 그 이야기 자체를 믿어라. 이게 뭡니까? 그 필자, 저자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자체를 보라는 게 신비평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자 방금 우리 never trust 이거 인용문 있잖아요. never부터 문장 끝까지 전부 밑줄 쳐놓고요. 이 말이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2번에서 밑줄 쳤던 디스카운트부터 끝까지 이거 그냥 화살표로 당겨주면 되겠죠. 2번에서 3번으로 그 밑줄 친 부분 서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 인용 부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2번에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동일한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장 지우고요. 5번 문장 New criticism 이게 이제 신비평이라고 새로운 이제 용어를 얘기하는 건데 신비평 그게 언제 나왔냐?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나온 신비평은요 would reject the notion 어떤 개념을 거부할 거래요. 어떤 개념을 거부하는지 자 그 뒤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전부 가로치시면 되는데요. 이런 개념을 거부할 거래요. 어떤 개념을 거부한다? 자, decipher라는 거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해독하다는 뜻이에요. 해독하다. 뭘 해독하는 거? An author's intention. 한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것이 is a central goal of literature. 이런 문학 작품의 중요한 목표다라는 개념을 얘들아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 뭐 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건 얘랑 지금 완전 반대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거부한다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근데 잘 들어봐. 방금 읽었던 that 부분 deciphering부터 literature 문장 끝까지 전체를 밑줄 쳐놓고 deciphering부터 literature까지를 전부 밑줄 쳐놓고요. 여기다가 빈칸이라고 하나 적어놓읍시다. 이거 빈칸 추론으로 뚫리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deciphering부터 literature까지가 전체가 빈칸 뚫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을요. 여기다 적어줄까? 잘 들어봐. 적어도 좋아. 아, 잠깐 소문자로 적어야 되지? 무슨 없었죠? 자, D of 얘도 문학 작품이라는 말이죠. 얘가 아이고 free from the author's intention. 자 이렇게 바꾸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거 빈칸 뚫어놓고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맞아? 빈칸 저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맞을까? 아니야? 확실해?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한 문학작품의 해석은 저자의 의도로부터 자유롭다니까 얘네 두 개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죠. 이거 뭡니까? 신비평의 내용이죠.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 없다. 근데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잘 들어. 첫 번째, 우리 방금 reject the notion이라고 윗줄에 있었잖아요. 이 개념을 거부한다라는 맥락이 앞에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그럼 틀리게 돼요. 하지만 reject가 만약에 accept나 그런 단어로 바뀐다면은 얘는 충분히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선 틀린 겁니다. reject the notion이라고 쓰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 그냥 무리성으로 외우지 말고 앞에 reject the notion이라는 부분이 뭐 accept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비평은 야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지 라는 거에는 반대래.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장 넘어가면요. Literature, 문학 작품인데요. They argued.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문학 작품은 is not a secret message. 뭔가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래요. Planted by the author를 전체 걸어칩시다. Planted부터 author, 그 네 단어. 저자에 의해서 심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래요. 근데 자, 그 뒤에 to be decoded 있죠. to be decoded 세 단어도 걸어칩시다. 이중수식이에요. 저자에 의해서 심어진 뭔가 디코드는 밑에 각주에 있죠. 해독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저자에 의해서 심어진 해독해야 할 그런 비밀 메시지가 아니래요. 한마디로 우린 저자의 의도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래? 나레이 but 비구조죠. But a dynamic field of multiple meanings. 뭔가 여러 가지 의미의 역동적인 판이래요. 근데 그 의미들은 자, 그 뒤에 generated부터 문장 끝까지 전체 걸어칠까요? 만들어지죠. because of 이것 때문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고 and indeed regardless of 그 정말로 무엇과 무관하게 라는 뜻이 regardless 뭐와 무관하게? 저자와는 무관하게 저자 때문에 저자도 모르게 약간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들 저자와 무관하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신비평의 사조죠. 이 텍스트의 의도는 저자와는 무관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마지막 7번 In this model, 이러한 모델, 당연히 신비평 얘기하는 거겠죠. 신비평 내에서는 literature is a textual world.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뭔가 텍스트로 쓰여진 세계인데요. 그 세계는 자, that부터 컴마까지를 걸어칩시다. 밑에 컴마까지. That the other has set in motion but does not control까지를 전체 걸어치면요. 저자가 has set in motion. set in motion이라는 건요. 맨 밑에, 복화 맨 밑에 있습니다. 시동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저자가 시동을 걸긴 했어. 얘가 처음 텍스트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but does not control. 얘가 통제할 수는 없는, 통제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텍스트의 세계래요. 문학 작품이. 그리고 그 뒤에 the reader controls the text through interpretation. 그 독자가 컨트롤, 통제하죠. the text, 그 텍스트를요.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즉 내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이게 신비평의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the reader 부분부터 문장 끝까지를 전부 빈칸 나올 수 있다고 밑줄 그어 놓읍시다. The reader controls the text through interpretation. 전체를 밑줄 쳐놓고 빈칸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신비평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신비평은 그냥 필자, 저자,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게 신비평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20강 3번. 마지막! 뭐 얘는 약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 규칙의 유연성과 창작이 뭔가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냥 정리할게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뭔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 글에서 얘기하거든요. 얘네들은 기존의 틀,
어떤 법칙을 깨면서도 뭔가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에어컨에서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네. 나중에 화원고 이제 친구들 들어오면은 아 이거 우리 냄새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 알겠지? 자 1번 It is fascinating.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흥미롭다.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가주어고 그 뒤에 to watch부터 진주어죠. 근데 to watch에 보면 watch가 우리 지각동사잖아요. 내가 아까 수업 처음에 얘기했지. 지각동사는 그 뒤에 an artist를 목적어로 가지고 striving이라는 지금 현재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진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striving이라는 것도 원형인 strive ing 빼고 e 붙인 거 strive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strive도 가능하다. 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가요? 한 예술가가 strive to 뭔가 하려고 약간 고군분투하는 거거든요. 약간 노력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력하는 거야? To achieve the right balance. 올바른 적절한 균형을 성취하려고 막 노력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술가들이 이렇게 막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고민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야. 그 뒤에 but 하지만 if we were to ask him, 우리가 만약에 그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물어본다면 why he did this or changed it,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그걸 바꿨어요? 라고 우리가 그들한테 물어본다면은 he might not be able to tell us, 우리한테 그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술가는 자기도 몰라요. 이건 약간 무슨 의미냐면 예술에 약간 정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2번 he does not follow any fixed rules, 그는 어떠한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3번 he just feels his way, 그는 그냥 그의 방식대로 느낄 뿐입니다. 그냥 자기 느낀 대로 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수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왜 수정했는지 몰라. 우리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약간 예술가가 가진 어떤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4번 it is true, 마찬가지 it 가주어죠. 그 뒤에 대절이 이제 진주어로 나오는 거죠. 또한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은 that some artists of critics or critics in certain periods, 특정 시기에 뭔가 예술가나 비평가들이요 have tried to 뭐하려고 노력했다고? formulate라는 거는요 여기서 약간 create랑 같은 단어예요. formulate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예술가들이나 비평가들이 뭘 만들려고 했어요? formulate laws of their art,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But 하지만 it always turned out, 항상 그게 뭘로 밝혀졌냐면은 turn out은 밝혀지다라는 뜻이죠.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that poor artists, 여기서는 가난한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냥 좀 약간 실력이 떨어진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술가들은 did not achieve anything,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어요. When trying to apply these laws, 이러한 법칙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이 어떤 푸어한 아티스트들은 뭔가를 성취할 수 없었어. 그 뒤에 while 있죠. while의 역삼각형 하나 쳐놓읍시다. while이 반면에 그런 뜻이 있잖아요. 반면에 great masters, 위대한 거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could break them, 그것들을 부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부술 수 있냐면은 laws, 법칙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법칙을 깨부수고 and yet, 여러분들 and yet이라는 거는 그냥 yet과 같은데 이 yet은요 또 약간 벗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법칙을 깨지만 achieve a new kind of harmony, 새로운 조화의 일종을 달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know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시고요. No one had thought of before,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즉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화에 대해서 달성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위대한 예술가들은 법칙을 깨면서도 뭔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냥 예시만 나오면 됩니다. 뒤에 5번 When the great English painter, 아주 위대한 영국의 화가인 Sir Joshua Reynolds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explained to his students, 그의 학생들한테 설명했대요. In the Royal Academy, 뭔가 왕립 아카데미에서요. 뭐라고 설명했냐? That blue should not be put into foreground of paintings. 파란색은 넣어지면 안 된다죠. 그렇죠? 어디로 넣어지면 안 된다? In the foreground라는 건 전경이라는 뜻. 전경. 그 미술에서 얘기하는 전경과 후경,
뭐 약간 뒷배경과 앞에 배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파란색은 앞에 있으면 안 된대요. appendix 그림에 앞에 있으면 안 된대. But should be 하지만 reserve라는 건 원래 남기다라는 뜻이죠. 남겨져야 하는데 뭘 위해서? For the distant background. 좀 멀리 떨어진 그런 background은 반대로 후경이겠죠. 배경. 파란색은 배경을 위해서 남겨져야 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파란색을 어디에 써라? 배경에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for the fading hills on the horizon. 뭔가 예를 들면은 수평선에 있는 약간 사라지는 뭔가 이 언덕 같은 데다가 그런 걸 써라라는 얘기가 되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5번 문장 맨 처음에 when 있죠. 첫 단어. when에서 괄호 여시고, 방금 읽었던 horizon 보이니까? 네 번째 줄에 horizon까지 전체를 괄호 치시면 돼요. horizon 괄호 닫아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his rival, 그의 라이벌인 토마스 게인스브로라는 사람이 있나봐. 이 사람이 그 뒤에 so the story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에 따르면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그냥 뭐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야 이런 얘기인데 이야기에 따르면 그 라이벌이 wanted to prove 증명하고 싶었대. 뭘 증명하고 싶었냐면은 that such academic rules 그런 뭔가 학문적인 규칙이 are usually nonsense 보통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대. 한마디로 얘가 말한 학문적인 이야기가 뭐야? 파란색은 무조건 배경이야. 에이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라이벌이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6번에 무슨 얘기 나와? He painted the famous blue boy. 그는 유명한 파란색 소녀, 블루보이라는 그런 작품을 그렸는데요. 자, 거기 뒤에 whose부터 문장 끝까지 전부 가로칠게요. whose부터 background까지 전체. Whose blue costume. 근데 그 블루보이의 파란색 의상이 그 뒤에 컴마컴마한 삽입이죠. 뭐 가로치셔도 돼요. In the central foreground of the picture. 그 어떤 블루보이라는 애가 뭐라 해야 될까? 그림의 딱 중앙 전경에 있었는데 얘가 자 stand out이라는 건 눈에 띄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띄다. 그리고 triumphantly라고 나와 있죠. 이거 약간 당당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iumph라는 게 뭐 승리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뭐 위풍당당하게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당당하게 눈에 띈대요. 그의 블루 코스튬이 뭐에 대비해서 against the warm brown of the background 그 따뜻한 갈색의 배경에서 약간 정중하게 파란색을 그냥 대놓고 줘버린 거야. 그 라이벌은 그렇게 그냥 틀을 깨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위대한 예술가로 지금 뭔가 비유적으로 쓰인 거는 당연히 여기 블루보이를 그린 이 라이벌이 되겠죠. 뭐 예시가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대한 예술가들은 틀을 깨고 새로운 조화를 만든다. 이게 끝이에요. 내용이 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무슨 문제로 나올지도 모르겠어. 다음에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57분인데요. 우리 잘 들어. 7시 10분에 바로 클리닉 싹 일괄적으로 시작해 버릴 테니까 그때까지 뭐 쉬고 뭐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 클리닉 준비할 거면 준비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 10분에 바로 빡 시작합시다. 알겠지? 질문 있으면 뭐 지금 하세요. 아, 잠깐만. 화원고 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혹시 잠깐만 화원고 전부 여자였나? 야, 남학생들 혹시 좀 약간 좋아하는 여자의 화원고에 있으면 약간 지금 얘기해. 없어? 같이 앉아줄 테니까. 난 사랑을 항상 원해.